와, 포르쉐를 타고 비행기 앞까지 데려다 준다니 이건 정말 전 세계 모든 항덕들의 꿈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전 세계 항덕들의 꿈인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루프트한사 1등석 터미널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계 항공사들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계 항공사들의 비즈니스석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풀플랫도 다 되고 밥도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아시아권 항공사에 비하면 역부족이죠. 그런데 퍼스트 클래스를 봤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확실히 탑급 서비스는 유럽계 항공사에서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 만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격식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번 루프트한자 그리고 에어프랑스 1등석을 타보면서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 터미널이 전세계 항덕들의 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라운지가 아닌 터미널인 데서 기인합니다. 보통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고 하면 1터미널든 2터미널든 간에 일반석 그리고 비즈니스석 승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속을 받고 출국 심사 그리고 보안 검색도 비슷한 공간에서 받은 후 1등석 라운지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비행기를 가장 먼저 타게 되잖아요. 루프트한자는 아닙니다. 2004년에 오픈한 루프트한자의 1등석 터미널은 라운지가 아니고 아예 다른 터미널입니다. 즉 기존 일반석 혹은 비즈니스석 승객들이 사용하는 건물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터미널, 즉 전용의 별도의 건물에서 탑승 수속 보안 검색, 출국 심사 그리고 탑승까지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는 일절 마주칠 일이 없다는 말이죠. 별도의 체크인, 보안 검색, 출국 심사뿐만 아니라 이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 터미널은 전용 요리사가 직선에서 만들어주는 식사가 제공되는 식당, 시가 라운지, 욕조가 딸린 욕실들의 특별 시설에다가 1대1 담당 비서 서비스 또한 제공되고, 무엇보다 비행기 앞까지 벤츠 혹은 포르쉐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 줍니다. 즉 걸을 필요, 줄을 설 필요, 그리고 내가 별로 힘을 쓸 필요가 일절 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의 터미널의 입장 자격은 역시나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타얼라이언스 1등석, 즉 아시아나, 싱가포르 항공, 아나항공, 타이항공 등의 항공사 1등석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이걸 이용할 수가 없고, 당일날 출발 혹은 도착하는 루프트한자 혹은 스위스 국제항공의 1등석을 이용할 때만 이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한자 혹은 스위스 국제항공의 1등석을 이용하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연결편, 즉 프랑크푸르트 출발편이 루프트한자 항공 혹은 스위스 항공 혹은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합니다. 정말 조건이 까다롭죠? 설명이 길었습니다. 과연 어떻길래 항덕들의 꿈이고 성지인지 한번 볼까요? 루프트한자 1등석 터미널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제1 여객 터미널부터 200m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약 7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고 건물에 크게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저같은 뚜벅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올라가면 바로 체크인 데스크가 보이고, 그때부터 전담 비서분께서 보안 검색부터 출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실 겁니다. 터미널은 거의 하루에 쓰는 사람이 100명도 채 안 되기에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멋지고 깔끔한 독일식 인테리어에 편안한 의자, 사무공간 혹은 수면 의자들이 여러 개 있었고, 체스보드 및 전용 바까지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일단이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와봤습니다. 도행코라는 기내식 케이터링 회사에서 케이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음식이 호텔급 퀄리티로 꽤 유명합니다.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아시아식 아침 식사를 시켜봤는데 그냥 뭐 다 아는 미소된장국에 스프링롤 그리고 딤섬 몇 개가 나왔습니다. 여긴 역시 서양식 계란 요리가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올 때는 꼭 그걸 시켜봐야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뷔페식 요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이 정도면 점심 혹은 저녁 식사는 얼마나 더 푸짐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메뉴들도 수두룩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리, 1등석 터미널 전용 기념 고무 오리입니다. 시즌마다 바뀌는데 저는 마침 부활절에 이 항공편을 탔기 때문에 부활절 테마 오리를 받았습니다. 이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는 분들께는 수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2개는 더 챙겨와야겠습니다. 욕실에 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용 카바나가 제공됩니다.
입욕제 그리고 소금도 제공되는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2박 3일의 짧은 여행에 따른 여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알기로는 지난번에 리뷰한 캐세이 퍼시픽 1등석 라운지 말고는 공항에 이렇게 큰 카바나는 없는 걸로 압니다. 별도의 샤워 공간 그리고 변기도 존재합니다. 시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술이 제공되는 시가 라운지도 있었지만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목록도 있었는데 한글이 없기에 또 한글을 또 한번 써주고 왔습니다. 후후 배가 고파서 독일 대표 음식인 슈니첼을 시켜 먹어봤습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간도 잘 되어 있어 유명한 식당 가서 먹는 그 정도의 퀄리티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오래 있을 거니까 다른 메뉴도 꼭 더 시켜 먹어봐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프라이빗하며 친절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러 포르쉐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역시 비싼 차인 만큼 승차감도 어마무시했습니다. 1등석 터미널은 다른 터미널과 떨어져 있기에 항공기를 탑승하려면 무조건 포르쉐 혹은 벤츠 차량을 이용해 비행기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1등석 터미널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물론 에어프랑스를 타본 후 에어프랑스의 그 지상 경험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이며 세심한 1등석 경험은 그때로선 처음이었고 쉽게 말해서 나만의 공항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욕조를 써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직원분이 당연히 되지,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라고 대답한 것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디트로이트까지 타고 갈 A340-600 항공기로 이동하게 되었고 루프트한자 A340-600 항공기 1등석의 기내 서비스에 대한 영상은 다음번에 업로드됩니다. It is a very short ride, unfortunately. Oh, it's okay.